저희 그냥 다 같이 들어왔어요. 이재명 배우님과 김인상 감독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얘기. 네, 저는 오늘 관객과에 대해 진행하는 영화 기자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감독님만 오실 거라고 공지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오늘 거의 아마 어른도감의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재임 배우님께서 깜짝 등장하셨는데요.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어른도감에서 경원 역을 맡은 이재인입니다. 네, 저는 어른도감 연출한 김인선입니다. 8월 23일 날 이제 개봉을 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되게 품 안의 자식 같았던 이 영화라는 게 밖으로 나오고 관객들을 만나고 또 관객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하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보다 보면 아, 이 영화가 이런 영화였구나라고 어떤 이 영화에 대한 생각조차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어떤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개봉 딱 초반에 생각했던 이 어른도감이라는 영화와 지금의 또 어른도감이라는 영화는 본인이 또 어떻게 좀 다르게 느껴지시기도 하고 그 사이 또 어떤 많은 느낌들을 또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요, 감독님. 네, 아무래도 첫 장편이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처음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때 거의 감정이 춤을 췄어요. 전주에서 이제 저희가 첫 상영했었는데 그때는 또 막 매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상영할 때 막 벗겨진 그런 기분이었었고 너무 부끄러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영화제에서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해줬었어요. 영화제는 뽕 맞으러 가는 거라고. 칭찬 많이 해주시면 네. 많이 듣고 기운 많이 받아서 오라고. 그래서 그때 아 맞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했었는데 개봉을 하고 나니까 약간 이제 막 이런 올려주시는 후기들 다 찾아서 읽어보고 하면서 아 역시 내가 만들면서 좀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넘어갔던 어떤 지점들 어떻게 되겠지 했던 부분들은 결국 관객분들도 아쉽게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근데 또 내가 의도치 않게 얻어 걸렸는데 너무 좋다고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도 관객분들이 다 캐치해서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근데 영화라는 게 되게 정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우리 제인 배우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영화의 얼굴이 된다는 거, 뭐 그 전에도 연기를 계속 해왔지만 또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기도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이. 아무래도 첫 장편 주연이었고 되게 길게 찍기도 했고 예전에 찍던 것들이랑 좀 다르게 되게 떨리고 매 순간순간 좀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즐겁게 찍었던 영화인 만큼 처음 개봉하고 전주에서 상영할 때 되게 긴장해서 거의 그 막 레드카펫 막 하고 막 하는데 되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되게 아마 엄태구 배우는 더 했을걸요? 긴장 그죠 했었는데 근데 계속 관객분들과 대화 나눠주시면서 관객분들이 해주시는 질문 듣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 관객분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찍을 때 당시가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는 몇 학년이세요? 중학교 2학년이요. 그렇죠. 영화 속에서도 워낙 그 단순히 나이가 들고 뭐 어리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워낙 어른스러운 캐릭터여서 뭐 이미 오히려 오늘이 더욱더 아기 같은 느낌이 좀 더 들 정도이기도 한데 영화 안에서의 그 느낌 같은 것들이 과연 저 나이의 배우가 해낼 수 있는 감정의 어떤 그 수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참 천연덕스럽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영화 속에서는 엄태구 씨가 연기한 이 삼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제인 씨가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서 가장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고 감독님이 뭐 오디션 혹은 아니면 처음 만남에서의 어떠한 부분에서 아, 이 배우구나라는 확신을 좀 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는 오디션을 많이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오디션을 많이 보진 않았었지만 그때 이제 그 다른 그 영화들의 그 오디션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 제인 양이 옥자 오디션 본 동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봤는데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네요. 하지만 이제 다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쵸? 네. 계속 이어가세요. 네, 봉평 초등학교 그 체육복을 입고서 거기서 이제 즉흥 연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오디션 봐주시는 분들이 즉석에서 그냥 지어서 막 하면 이제 제인이가 아무 그냥 상황극으로 막 즉흥 연기를 하는 건데 얘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잘하지? 뭐 이래서 이 친구 너무 재밌다 해서 이제 만났는데 일단 그 애티튜드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딱 당당하고 그리고 그 얘기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하긴 했는데 자기 이거 너무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주인공이라 그러냐 하니까 그것도 그런데 누군가의 아역이나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나 누군가의 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캐릭터로 나오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사실 저에게도 이제 주연 배우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동반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찍으면서도 제인이한테 많이 기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라면 같이 가더라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촬영할 때 이제 제가 좀 잠이 많아요. 잠이 너무 많은데 계속 잠을 못 자니까 모니터 앞에서 제가 살짝 잠이 든 거예요. 네.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의 뒤에서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감독님 많이 힘드시죠? 조금 힘내세요 이러면서 제인이가 저를 투닥투닥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순간 감독님이 엄청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제인요? 다들 되게 힘들어하시고 계셔서 다 그래도 힘내야지 하고 저도 되게 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되게 피곤해 보시는데 힘내야겠다. 뭐 아까 감독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 역할 꼭 하고 싶다라는 것은 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겠지만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난 경원이라는 캐릭터를 내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나요? 경원이가 가지고 있는 그 빈 공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경원이가 내면에 어린아이의 느낌을 품고 있으면서도 어른스러운 그런 감정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자신이 생기기도 했고 또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늘 연기할 때마다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말 되게 궁금한 미스테리어스한 어떤 세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항상 저 역시도 그 아역 배우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그저 조금 어린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 영화 속에서도 누군가의 말씀하셨던 대로 아역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은 생물학적으로 어리지만 정확하게 한 캐릭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해내고 이해하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 경원이가 사실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이렇게 탁
백업을 딱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소 추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딱 주민등록증을 딱 이렇게 카피를 딱 해서 바로 가고, 그리고 보면 이 고구려 멤버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던 걸로 광개토 대왕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다 파악하는 이런 아주 치밀한 친구인데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그거 웬만한 형사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지금까지 본 어떤 영화 속 형사보다 나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경원이라는 이 친구가 물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삼촌이라는 굉장히 자신에게 8천만 원을 가져가니 삼촌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또 맞이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하고 살아갔던 그 시간 동안도 생활 안에서 아주 이렇게 똘똘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생존력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난관이 닥쳤을 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인 배우님께서 상상하셨던 혹은 감독님하고 같이 그렸었던 경원이는 어떤 삶을 살았던 친구였을까 궁금해요. 역시 똑똑한 이유는 IQ가 143이다. 아, 그렇죠. 그리고 계속 경원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경원이가 그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때는? 지금도? 왜냐면 그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의문이 남았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왜 나를 버리고 갔을까? 내가 부족해서였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래서 삼촌한테 그래서 나 태어났을 때 무슨 표정이었느냐?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 기뻐했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되게 삼촌한테 고맙고, 항상 못 믿고 좀 그랬던 경원이가 조금 마음을 연 부분이 거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뭐 그런 구김이라는 걸 못 느꼈는데,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자신감이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군요. 내면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고, 근데 겉으로 보여질 때는 이제 너무 그 위축되고 너무 이렇게 피해자 같은 피해 의식이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좀 언뜻 그런 상처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왜 겉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밝아 보이는 사람도 어떤 순간 문득 되게 외로워하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인이가 좀 그런 아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짧은데, 이재인 배우가 연기했었던 그런 뭐 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것들을 겪게 되는 친구를 연기를 했어요. 뭐 장내남이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엄마가 떠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는 게 이 영화의 아예 뭐 시작부터 그렇게 된단 말이죠. 죽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란 걸 그 나이에 하기란 게 사실 제 나이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처음 어떤 누군가의 사망 신고서를 쓰는 그런 그 과정들 같은 것들을 겪어낸다는 게 배우로서 사실 아직은 10대의 배우로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과정을 어떻게 스스로 또 받아들이고 또 연기했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되게 그 부분이 어려웠고, 또 아직 되게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원이가 사망신고서를 쓰는 장면이 첫 촬영이었어요. 감독님 되게 무서우신 분이시군요. 그래서 경원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직 경원이라는 친구 촬영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셨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보통의 이제 그 조금은 이 감정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린 배우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다른 방식의 그 디렉션을 주시기도 하는 감독님들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뭐 제인 배우는 그냥 성인 배우들하고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셔도 상관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완전히 이제 제인 배우에게 오픈하고
이걸로 이제 성인 배우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뭔가 그때그때 좀 내용을 일부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걸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이 경원이라는 역할이 상대하는 배우들이 다 성인 배우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연기를 같이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제인이가 이제 이런 앞뒤 상황을 모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면 너무 그 제이니스러움만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이니와 이제 계속 대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재인 배우가 대본을 해석하는 능력이 어쩔 때는 너무 놀라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그냥 대본을 다 오픈을 하고 오히려 이 친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그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오히려 이제 제이니와 함께 대본을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대사나 또 말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제이니식으로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면 나도 오히려 제이니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인 양이 이제 시나리오에 막 빽빽하게 해가지고 와서 이제 골방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이런 대사는 요즘에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대사들이 제인 메이드 바이 그러니까 뭐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캡이다 뭐 이런 말을 짱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인 양이 캡이다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쩐다는 어때 했더니 쩐다도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래서 이제 약간 그 10대 그 제인이 또래의 친구들이 할 법한 어떤 단어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 이제 사실 제인이는 처음에 각본을 보고서 왜 경찰한테 신고를 하지 않냐 그거를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좀 나 같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다고 삼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을 의문점을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오히려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었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서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캡이다 뭐 이런 거 그 대본을 봤을 때 이거 꼭 고쳐야겠구나라는 마음 같은 게 드셨어요? 왠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 이런 걸 고민해 보다가 내가 캡이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말은 요즘 좀 안 쓰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훌륭한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친구하고 같이 있는 때 그 또래들이 하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이재인 배우가 센스에잇에서 배두나 씨 아역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그 노래방이 있겠죠? 그게 약간의 조금 주점 같은 노래방에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배두나 씨의 아주 거의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란다스계에서 뭐 친구하고 문방구에서 지금 막 그렇게 끼어서 있는 그 느낌 같은 것들을 받기도 했었고 굉장히 이재인 배우를 보면서 아주 초창기 배두나 씨 얼굴을 떠올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무의식 중에 그런 느낌 같은 걸 또 받으셔서 혹시 만들어진 장면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 장면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꽁냥꽁냥 이렇게 맞아요. 친구들끼리. 고양이들끼리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스킨십들이 되게 사람한테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넣었는데 안 그래도 똑같이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 장면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인 배우가 뭔가 좀 개성 있는 되게 또렷하면서도 개성적인 얼굴이다 보니까 약간 저도 이제 처음에 센스에잇에 출연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서 보면서 우리 제인 배우는 어떤 배우로 성장하게 될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재은 배우가 이제 지난주에 그 네. 시카고에서 열린 그 아시안 팝업 시네마라는 그런 작은 영화제에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재은 배우가 영어로 인터뷰를 준비해 와서 영어로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민망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너무 예쁘게 말을 잘하니까 그 사람들도 너무 감탄하면서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잘하냐고. 그래서 괜히 제가 마치 어머님 여기 와 계시지만 제가 키운 것처럼 마음속으로 이제 헐리우드 준비와 유럽 쪽 준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 이제 미국 진출해야죠. 아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오늘의 이 발언이 나중에 다 기록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영화에서 보면 경원이가 2003년생이 아니라 생일이 빨라서 학교 일찍 들어간 2004년 2월 6일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본인의 생일이고 본인은 태어난 날이기도 하죠. 아까 그 IQ 얘기도 했었지만 그럼 143이라는 IQ도 키는 확실히 훨씬 그거보다 큰 것 같긴 하고요. 당시 키였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당시에 좀 되게 작아서 영어 중간중간에 너 왜 이렇게 작니? 라는 대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보란 듯이 컸군요 지금 그래서. 그게 사실 조금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뭐 배우로서도 크게 성장하고 또 진짜 키도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독님께 또 감독님의 전 작품이었었던 아빠의 맛에서 공민정 배우가 연기했던 이 역할의 이름도 한경원이라는 이름인데요. 보통 감독님들이 어떠한 배역의 이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뭐 아주 친한 친구인 경우들도 있고 악역 같은 데다 해서 좀 복수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경원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더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도 항상 이름 지을 때 너무 어려운데 제가 되게 대학교 때 많이 좋아했던 언니 이름이에요. 네, 그 선배를 근데 약간 그냥 멋있다고 느끼고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네, 같아요. 왠지 너무 그렇죠? 좋은 사람이었는데 왠지 이제 친하게는 못 지낸 그런 언니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대학교 막 1, 2학년 때 저 선배 너무 참 가까워지고 싶다 하면서 이제 그 선배님을 졸업하셨는데 이후에 시나리오 쓸 때 이상하게 갑자기 그 선배의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이름을 쓰면 왠지 그 캐릭터도 그 선배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인상처럼 그런 기운이 생길 것 같은 멋있는 느낌이- 기운이 네. 깃들 것 같은. 네, 그래서 그 선배님은 어디 계실까요? 제가 이거 사이먼 도미닉 수준의 영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찾는 그런 기적이. 어딘가에서 보고 계시다면 네. 아마 너무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좋은 분이니까 분명히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근데 감독님 영화 속의 경원이를 보았다면 충분히 기뻐하고 내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엄태구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아는 한 충무로에서 가장 과묵한 배우로 알고 있고 이 영화 속에서의 우리가 그런 표현 요즘 진짜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제비? 예, 이런 누군가에게 그 거짓의 마음으로 어떤 자신의 남성성을 이용해서 뭔가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을 연기할 거라고는 저는 정말 1도 생각 안 했던 배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본인에게 이런 시나리오가 왔다는 것 자체도 되게 황당했을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감독님의 이 선택도 굉장히 용감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약간 이제 처음에 엄태구 배우님을 캐스팅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신선하다라고 네, 얘기해 신선은 주시는 합니다, 진짜. 그런 이제 반응과 또 한편으로는 어쩌려고 그래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인상과 다르신 거예요. 물론 과묵하고 좀 되게 진지하시고 좀 겸손하시고 이런 성격이셨는데
근데 일단 본인도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궁금하다. 그리고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엄태우 배우님이 이제 하기로 하고 첫 미팅을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이제까지 그런 류의 역할을 했던 연기들을 흉내내고 싶지 않다고. 사실 이제 뭐 예전에 그 뭐 게임의 법칙에서 나왔던 네. 이경영 씨 연기도 그런 식이었고 그렇죠. 또 뭐 검사회전에서의 강동원 음. 배우가 했던 연기도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뭔가 그 여성에게 마음을 이렇게 훔쳐서 사기를 치는 그런 기존에 이제 많은 배우들이 했던 어떤 그런 클리셰한 연기가 아닌 그냥 나 엄태구가 하는 그 사기꾼 연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죠. 왜냐면 봐야 하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좀 의외라서 오히려 이 시나리오 자체는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이 접한 익숙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너무 딱 맞춘 듯한 그런 배우가 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의외성이 있는 배우가 하면 좀 더 재미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마 뭐 엄태구 배우랑 경력적으로 봤었을 때 큰 차이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함께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원래 하던 그런 제비의 역할, 카사노바의 역할 같은 것들과 굉장히 다른 톤으로 하고 싶어 했지만서도 이 영화 속에서 본인이 좀 어색해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함께 가장 가까이서 연기했었어야 됐잖아요. 혹시 엄태구 배우가 자신의 어떤 고충을 제인 배우님께 이렇게 토로하거나 이런 순간들은 없었나요? 난 모르겠다 이거 진짜 뭐 이런 순간? 되게 영화 속에서 춤도 되게 많이 추시고 맞아요. 갑자기 노래도 부르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네. 그 부분이 되게 힘들어하셔서 그 노래 부르는 장면, 네. 그 노래방 키고 부르는 장면에서 세상에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엄태우 배우님이 막 되게 평소에 되게 수줍어하시고 말도 저는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되게 수줍으시고 되게 친절하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엄청 막 춤을 열심히 추시고 되게 갑자기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면서 무슨 일이지? 했는데 들어보니까 맥주 한 캔을 하시고 되게 힘들어하시면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장단의 씬 찍을 때 진짜 주무시고 그래서 되게 보면서 힘드시겠다 했었던 기억이 나요. 감독님이 힘드시는 졸리시는 순간에 뒤에서 어깨를 다독였던 것처럼 엄태구 배우님이 힘들어하는 순간에 제인 배우님께서 특별히 다독여 주시는 어떤 자신만의 방법 같은 게 있으셨어요? 특별히 그렇지는 않으면 되게 평소에 그냥 촬영할 때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했나요, 함께? 뭐 이런 영화 찍었었고 이런 게 힘들지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촬영 중간중간 계속 같이 찍고 계시니까 좀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막 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또 이런 멜로의 기운을 받아서 안시성까지 찍게 되셔서 지금 설현 배우와 또 멜로도 하실 수 있게 된 게 다 이게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진짜 엄청난 트레이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촬영이 좀 후반부로 가면서 저희가 야식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제인 배우가 양념통닭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뭘 먹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PD님이 제인이가 먹고 싶어하는데 시켜줄게 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엄태구 배우님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태구 배우님 제인이한테 얘기해서 아마타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통닭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네. 근데 그날따라 되게 드시고 싶었는데 야식 먹는다고 하니까 먹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본인이 말을 하면 좀 그러니까 먹겠는데 너무 나중에 다 발각이 됐는데 계속 시치미를 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인이 되게 억울해하고 되게 의외
의외의 모습이 있는 그런. 네, 좀 뒤로 갈수록 제인이한테 계속 장난치시고 제인 배우한테 그리고 또 스태프들하고도 계속 얘기 많이 하시고 초반에는 정말 딱 하고 차에 항상 가 계시고 되게 과묵하고 너무 이제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워하고 모두가 어려워했는데 딱 중반 이후가 되면서부터는 항상 현장에 계시고 항상 옆에서 이제 뭔가 기운을 주셨죠. 뭔가 삼촌의 맛? 네. 그 사실 아직 그 조카가 없으셔가지고 아마 제인이 보면서 이제 조카 있으면 너무 귀엽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영화의 제목이 도감이잖아요. 어떤 텍스트라기보다 그림으로 혹은 사진으로 설명되는 어떤 순간들을 담아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아까 이재인 배우께서 얘기하셨던 처음 나를 낳았을 때 엄마의 표정을 보고 싶어 했었을 때 그걸 그대로 재현해내는 엄태구 배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영화가 왜 도감이어야 되는가를 확실히 좀 보았던 장면 같아요. 감독님도 물론 모니터를 통해서 그 순간을 보았겠지만 바로 앞에서 또 동료 배우의 엄태구 배우의 그 순간을 보는 순간 아마 이 경원이라는 캐릭터가 모든 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이제 굉장히 정말 가장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벅차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앞에서 제일 먼저 목격하셨던 그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 순간? 사실 제가 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뭔가 눈빛이 일렁인다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써 표현할지. 있었나요? 텍스트 그 대본에는 네, 눈빛이 일렁인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써져 있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되게 뭔가 눈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니까 이걸 되게 평소에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촬영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이 영화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나 혹은 아니면 이들의 갈등 같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 순간 아까 뭐 예상했던 것도 있고 현장에서 배우들이 또 만들어내서 뭐 그런 표현 꼭 얻어 걸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현장이 딱 만들어줬구나 배우가 나에게 힘을 줬구나 하는 그런 현장이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 장면 찍으시면서. 네, 진짜 그날 그랬어요. 그날 원래 또 비가 막 와서 촬영을 못 하는구나 해서 이제 좀만 기다려보자고 하고 있다가 비가 갑자기 딱 그치더니 너무 날이 포근해진 거예요. 원래 굉장히 추웠었는데 스타일이 리허설을 할 때도 본 촬영 때처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리허설을 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앞에서 이제 하면서 그렇게 감정이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현장에서는 리허설 겸 슛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장면을 보고 싶은데 리허설을 해버리면 사실 이게 너무 소진되니까 그냥 동선이나 이런 것만 대충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저도 너무 설레이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그 촬영을 진행했어요. 어떤 게 나올까. 왜냐면 사실 그거를 쓸 때 저 스스로도 약간의 확신이 부족했거든요. 이 씬이 필요하고 좋은 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썼지만 이거가 과연 어떤 느낌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한 게 있었는데 이제 엄태구 배우가 그게 이제 슛이 들어가기 전에 살짝 자기가 조금 한 가지를 넣어도 되냐 그래서 어떤 거냐 했더니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바뀌기 전에 좀 장난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막 장난치다가 갑자기 이제 서서히 진지하게 바뀌게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찍으면서는 이 배우랑 하기를 너무 잘했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또 그 리액션이 눈동자 연기로만 리액션을 했어야 됐는데
제인이 눈이 보시다시피 너무 눈동자도 예쁘고 눈도 크고 하잖아요. 그래서 캐스팅을 너무 잘했다. 내가 정말 잘했다. 되게 그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쓰실 때 약간의 불안함 같은 것들이 촬영 끝나고 네. 확신으로 네, 바뀌게 됐던. 네 맞아요. 저희가 또 이제 관객으로서 보는 순간에도 그 장면이 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또 반짝이는 장면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재민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뭐 모든 게 다 거짓말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요리예요? 예, 좀 요리 그리고 뭐 운전도 잘하고 자기 네, 말로는 본인은 운전도 잘한다고. 네, 자기 못하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사소하게 생활적인 면에서 잘하는 게 참 많은데 음. 자기 직업적인 어떤 음. 책임감, 또 관계에 대한 책임감, 음. 좀 인내력 이런 게 좀 부족한 음. 사람인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엄태우 배우님은 요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아. 요리 연습도 다녔었고 또 운전도 사실 배우분들이 직접 운전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도 너무 오래 쉬셔서 저희 촬영하기 전에 운전 연수를 또 따로 했었었고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거를 시간을 배우고 배우고 또 네, 다시 맞아요. 연습하시고 하셨어요. 네, 그 냄비 하나를 원래 이렇게 돌리는 거야? 네. 이제 오징어 볶음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편집이 되긴 했는데 그 오징어 볶음이 정말 이제 좀 이렇게 스냅. 네, 이게 중요했어서 냄비를 하나 사드리고 거기에 쌀알을 이렇게 담아서 쌀이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그거를 맨날 연습하셨어요 차에서. 근데 나중에 오징어 볶음 편집돼서 약간 서운했어요.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 음식 얘기를 하게 됐었던 게 감독님 작품들에 보면 항상 궁핍하거나 상황들이 안 좋은데도 굉장히 잘 먹어요. 영화에 나온 사람들이 이 영화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잘 드시는 거예요. 수요기도회에서는 골뱅이 소면에다가 막 아빠의 맛에서는 프라이드 치킨에다가 또 이 뭔가를 먹고 함께 먹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 그 순간 정말 꼭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뭐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먹는 공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항상 뭔가 의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제 스스로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영화를 제가 볼 때도 그런 장면들에 되게 매료되고 뭔가 먹는 장면?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신랑이 있는데 저희 신랑한테 마음이 갔었을 때가 너무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서 네, 너무 열심히 맛있게 잘 먹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영화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가 뭔가 맛있게 뭔가를 먹을 때 호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영화 찍을 때 제인 양한테도 나는 제인이가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아주 맛있게 잘 먹는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정우 씨 먹방을 보여주면서 제인아 우리 이거보다 더 잘하자. 그러죠. 네, 저도 경원이한테 마음을 뺏겼던 어떤 순간이 살판 났네 하면서 짜장면을 먹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하정우 씨라는 이 경쟁자를 놓고 생각하시면서 찍으셨던 건가요? 이게 초반에도 그렇고 계속 먹는 게 되게 맛있게 먹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평소에 제가 막 뭘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런 게 아니라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되게 많이 고안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 보일까? 열심히 씹고 그래서 짜장면 때도 되게 한 번 입을 닫히면서 어떻게 먹지 마 이러고 되게 운동하면서 먹을 걸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잘 먹는 방법을 배웠죠. 정말 엄태우 배우가 운전 잘하는 것과 이 손목 스냅을 연습한 것처럼 되게 잘 먹는 연습을 하게 됐었던 거군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누군가에게 봤었을 땐 비호감인 캐릭터도 있을 테고 악당인 캐릭터도 있을 테지만 말씀했던 그 영화 속에 나온 대사처럼
누군가에게 드리는 어떤 시간들이 가진 소중함 같은 것들을 또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이 이 삼촌을 조금 더 악하게 그리지 않지? 혹은 아니면 어쨌든 이 사람 자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쁜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은 조금 그에게 너무 변명의 여지를 주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 같은 것들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 이 캐릭터에게 우리가 결국은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네,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도 저 스스로도 만약에 나한테 재민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나타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저 스스로도 좀 확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제일 궁금했던 건 저 두 인물을 미워하지 않고 뭔가 저 두 사람을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어렵게 느껴졌어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 재민을 뭔가 좀 덜 나쁜 사람으로 하기 위한 장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연들 같은 것들이나 네,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원래는 돈을 다 이제 그러니까 전세금을 해결하고 갔다라는 그 설정이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고 그걸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찾는 것도 사실은 원래 초반부터 엄마를 만나게 해주려고 계속 찾고 있었다는 설정이 들어가 있었고 그것도 다 찍었었는데 어느 순간 편집을 하면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뭔가 넣어서 자꾸 이걸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게 좀 구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 재민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해서 좀 오히려 편집을 할 때는 더 과감하게 제가 자꾸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을 더 걷어내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고 이제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점이와 경원이가 이렇게 뭔가 차라리 좋은 어떤 관계가 되고 재미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의견도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마음에 남는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영화 안에서 완전히 해소를 못했다는 게 제 스스로는 좀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너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개가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던 거였는데 그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요소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좀 많이 배웠어요. 아무튼. 네, 그런 면에서. 네. 재윤 배우가 느꼈을 때 이 삼촌의 삼촌을 받아들이는 경원이의 과정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혹은 아니면 그 이해되지 않은 순간 감독님과도 또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했었나요? 그 과정들이? 네, 되게 궁금했던 거였는데 삼촌이 어쨌든 죗값을 치르고 끝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제안을 하기는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경원이가 삼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삼촌이 되게 혈육이라고 되게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원이가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감각하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 이러는데 뭔가 엄마를 찾아주고 내가 그래도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변화하려고 하는 게 아주 약간씩 있었던 걸 보면서 삼촌도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부분에서 이렇게 경원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더 믿음이 갔을 것 같고 사실 어른도감에서는 경원이랑 삼촌이 완전히 이렇게 가족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에서 끝나는 거이기 때문에 경원이가 완전히 막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삼촌은 삼촌이긴 한가 보다 하면서 끝나고
이제 나중에는 삼촌이라고 부르게 되는 날도 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삼촌과 또 이 조카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약국 아주머니 점이와의 관계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또 새롭게 발견한 여성과 여성의 만남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정현 배우와는 사실 감독님 그 전에 함께 또 작업을 하셨고 저도 항상 그 뭐 드라마 속에서는 뭐 안파석 감독님 드라마나 뭐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삐사감 같이 생기신 분이 어느 순간 굉장히 허술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완벽하고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주 되게 소프트한 속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주 자연스럽게 오가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매력을 굉장히 잘 살리시고 또한 끄집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실 수요기도회 때는 이제 그렇게 허술하달까 약간 귀여운 측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단단한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 더 이렇게 강한 캐릭터였었는데 수요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서정현 배우와 알게 되면서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좀 겉으로 보여지는 인상과는 다르게 너무 귀여운 면모도 많으시고 그리고 되게 쑥스러운 걸 많이 타세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한번 GV 때 오셔서 네. 도저히 앞에 앉아 있기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요? 너무 사시나무 널듯이 오셔서 그 관객석에 앉아서 같이 보셨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막 소녀 같은 면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점이를 쓸 때 선배님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진실게임 하는 그 장면은 정말 또 이 영화의 한 편으로 또 가장 또 빛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함께 또 서정현 배우 동료 배우와 함께 연기하면서 그 장면 찍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사실 그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다들 피곤한 상태였어요. 실제는 그래서 좀 리얼하게 너무 졸린 경원이가 나와버린 것 같아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서정현 배우님도 그렇고 되게 그 손 잡는 부분에서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도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경원이가 느꼈을 되게 이상한 감정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았어요. 촬영장도 되게 조용한데 진짜로 이렇게 셋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리고 서정현 배우님도 되게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하시니까 진짜로 되게 경원이가 얼마나 이 손을 잡을 때 떨리고 되게 미안했을지 상상이 갔던 것 같아요. 원래 제인 배우라면 바로 그 앞에서 사실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약간의 힌트를 주는 정도로 끝났을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오. 아예 삼촌한테 이러지 말고 결혼을 하라. 그냥 어차피 결혼을 하면 저 점이가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왜 굳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아니 그러면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서 잘 집도 마련하고 고아원 안 가고 깜빵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삼촌도 미련하고 경원이도 미련하구나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스승님을 살고 싶네요, 진짜.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네요. 근데 보면 모든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에 또 진실을 숨겨놓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이사이에 모든 거짓말들이 또 조금은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할 때도 그렇고 감독님이 그 연출하시면서도 그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시나리오 쓰시면서 굉장히 잘 말 그대로 디자인을 좀 하셨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영화 톤이 좀 밝고 그렇다 보니까 코믹한 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너무 이제 그런 순간들이
진짜같이 안 느껴질까봐 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확실히 그때 이제 배우가 채워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 게임 씬도 그렇지만 많은 그러니까 점이가 이제 재민에게 뭐 독약이라는 농담을 건네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모욕으로 이렇게 되갚아주는 그 씬을 찍을 때 사실 그 씬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씬이잖아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죠. 네, 막 생뚱맞기도 하고 독약이라는 설정이 근데 그 서정현 배우가 주는 그 이미 그날 얼굴부터가 다르셨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허술한 지점들을 그 배우가 다 채워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인 배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배우들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게 텍스트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비어 있다고 느꼈던 지점들이 그런 부분들을 배우분들의 연기로 많이 진짜 메꿔졌던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이사이에 또 여쭤보기도 하고 관객분들 질문도 좀 받는 시간들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감독님하고 배우분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전에 GV 때 그 엄태구 배우님이 장롱면허라서 처음에 그 차 안에서 찍는 신이 굉장히 많아서 각본을 수정해야 되나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하필 그 차 안에서 중요한 씬을 찍는 거를 많이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재임 배우님 그 병원인가 만약에 그 집에 갔을 때 엄마 집에 갔을 때 나온 사람이 진짜로 엄마였다면 무슨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희 차 안에서 많은 장면이 있고 네. 또 차 씬에서 중요한 대사들을 많이 해서 사실 그때 좀 그게 많이 고민이었어요. 차 씬은 워낙 찍기도 힘들기도 하고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어딘가로 향하고 뭐 움직이고 이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관객분 중에. 네. 근데 사실 저는 찍으면서 어떻게 화면을 만들어야 될까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적인 대화를 이런 집안에서 뭔가 할 때와 걸으면서 할 때와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배경이 흘러갈 때에 보여지는 느낌들이 다 다른데 이제 차 안에서 중요한 대화를 했을 때 그 인물의 동선은 없으니까 인물에게 되게 집중할 수 있는데 배경은 계속 흐르고 움직임은 있기 때문에 화면 자체는 아주 뭐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장면마다 샷신을 많이 넣었던 것 같고 또 이 두 인물이 이제 집에서의 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뭔가 집이 아닌 공간에서 이들이 뭔가 중요한 대사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딘가를 또 보내면 또 이야기가 필요한 지점들이 사실은 있다 보니까 이제 연출적으로는 이제 좀 그런 어떤 절충안으로 샷신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재민이라는 캐릭터가 집이라는 것, 고정되고 정착된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그리 있지 않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 주소마저도 그냥 사실 누구에게 잠깐 빌린 그런 주소 같은 느낌이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차가 그 사람한테는 집 같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 다시 보면서 아쉬운 게 차 안에 좀 더 생활감들을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미 처음에 찍고 나서 맞다 차 안에 세팅을 안 했네를 뒤늦게 깨달아서 이제 이미 한번 그렇게 찍었어서 그 다음부터는 못했던 게 좀 두고두고 아쉬워요. 근데 차 안에 생활감이 느껴지면 그 누나들이 너무 빨리 눈치를 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의 작업에. 그러네요. 네, 보통 트렁크에 그런 걸 많이 넣겠죠. 네, 그러네요. 잠시 나와서 운전하는 느낌 정도가 들어줘야 작업에 유용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인 배우 질문
해주셨던 게 그때 그 순간 엄마가 나왔다면 어떤 말을? 사실 경원이가 딱 봤을 때 정말 엄마에 대해서 상상했던 것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경원이 말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엄마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경원이는 그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때 처음 봤을 때 되게 낯설고 뭔가 항상 상상해오던 엄마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삼촌이 밑에 있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경원이가 그래도 지금까지 쌓은 믿음이 있고 그래도 삼촌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좀 느껴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엄마보다는 삼촌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엄마에 대한 미움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고 되게 생각보다 그 부분에서 감정을 많이 안 넣었어요. 그냥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누구지? 하는 느낌으로 일부러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삼촌을 잡으러 가야지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실제 촬영할 때도 어떠한 대화나 대사 같은 것들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던 건가요? 푸샷으로? 그 어머니 역할 해주신 분이 저희 PD님이었어요. 네네. 재정주 PD님이 계셨나요? 네. 멀리서 그룹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분장을 하셨나 봐요. 저희 스크립터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겨서 피디님께 입히고 네. 그렇구나. 원래는 어머니와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처음 됐다. 예, 그 최종고 말고 그 전 버전에 엄마를 만나고 집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영화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최종고에서는 빠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 찍은 거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풀샷만 찍게 됐던 거군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기름이 간당간당하셨던 삼촌에게로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두 번째 계신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재인 배우님이 좀 놀랐던 게요. 연기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표현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전혀 뭔가 힘을 준다는 느낌이 없어요. 연기를 하는데 근데 다양하게 감정들을 다 표현해주는 게 한국 배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랐는데 이게 감독님의 어떤 연출에 대한 의도가 들어간 연기 디렉팅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배우님이 좀 그런 스타일의 연기를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재훈 배우님은 언제부터 그게 연기를 잘하셨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되게 감개무량하고 사실 촬영장에서 되게 처음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감정이겠구나를 미리 생각해놨었고 그 찍을 때는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적응을 많이 해놨던 것 같아요. 대본에.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서 이 부분들은 이런 감정이었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넣었고 현장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막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 놓고 현장 갈 때는 좀 버려놓고 가는 편이세요? 대본? 아니면 그거 끌고 일단 가는 편이세요? 일단 아예 일단 이 적응을 확실히 해놓고 그냥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아예 연습을 하지 않고 굳이 되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읽어왔으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공부 잘하는 친구들 이러더라고요. 네, 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뒤쪽으로 일단 가고 다시 뒤쪽으로 갈게요. 네, 저기 네, 저 하얀색 셔츠 입으신 분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그 아빠의 맛 정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 되게 신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먹먹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아빠의 맛도 마지막 부분에서 딱 블랙 돼서 캐스트 올라올 때 그냥 치킨 먹는 소리만 엄청 크게 들리죠. 막 치킨 소리. 네, 먹먹해서 엄청 그런데 이 어른 동안 볼 때도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사실 어른 노감이 이제 아빠의 맛보다 더 어려웠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아빠의 맛은 아빠랑 딸이니까 어떻게든 관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가까워질 수 있지만 삼촌과 조카잖아요. 뭔가 엄청 어려운 관계인데 사실 그 아빠의 맛처럼 뭔가 가족 간의 그런 유대도 얻었지만 우정까지 얻어서 더 이 풀기 어려운 관계를 더 얻어가는 건 더 많아진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런 감독님이 그런 관계를 줄여가는 아니면 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그때 하시는 고민들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을 찍으시면서 네, 그냥 일단 좀 뭔가 제가 관심이 가는 관계들이 좀 낯선 어떤 만남에서 벌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또 완전히 모르는 타인과의 만남은 아니고 뭔가 연결점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했던 이제 이게 처음에 약간 이게 좀 질문에서 벗어났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삼촌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영화가 되면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 이야기로 흘러가야 되니까 좀 다른 결의 영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냥 애초에 삼촌으로 그냥 명징하게 관계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냥 제가 약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지점에서 제멋대로 연민하고 제멋대로 동정하고 제멋대로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 혼자 막 진짜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어떤 면을 혼자 보고서 되게 미안해요. 제가 뭐 그저께 그 사람을 속으로 미워했던 거를 미안해하고 어떤 날은 또 되게 괜찮은 사람 같다 막 이렇게 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마음이 막 매번 바뀌잖아요. 한결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상한 유대감 같은 게 이제 쌓여가는 거를 제 스스로 이제 느꼈었고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도 인물들이 서로에게 어떤 걸 발견하게 될까 재미있는 경원이에게 어떤 거를 또 경원이는 재민에게 어떤 지점들을 발견해서 서로에게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게 됐을까 좀 그런 지점들을 계속 인물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이 아까 이쪽에 계셨죠? 예. 영화 잘 봤습니다. 항상 영화들을 보면 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목이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른 도감에서 보면 각각의 뭐 재민도 그렇고 경원도 그렇고 점이도 그렇고 간에 그들만의 어떤 성장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각각의 아픔이 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성장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실 때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도 좀 정해놓고 이렇게 시나리오 쓰셨는지 아니면 어떤 유추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제목을 나중에 정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런 좀 궁금합니다. 네, 어른 동화구나 이 제목이. 약간 이 제목은 제가 그냥 제목으로 해야지 하고 가지고 있던
저의 재산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제목 리스트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막 이렇게 좀 이거 좋은 제목 같아 하면 이렇게 메모 항상 해놓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구상을 했을 때 이 제목으로 생각을 못했다가 이게 뭐에 대한 얘기지를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사람이 성장한다는 게 뭐고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게 뭐며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 그냥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뭔가 딱 맞지는 않는데 그냥 어른도감이라는 제목을 붙이면 어른도감 같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목을 초반에 계속 붙이고 이제 가제라고 해놨었는데 그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크리틱이라는 거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때 계속 제목 언제 바꾸냐고 계속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목 빨리 바꿔라. 제목 유치하다고 언제 바꾸냐. 그래서 그때마다 제목 왜 유치하다고 하지 하면서 안 바꾸고 계속 고집을 했죠. 네. 제인 배우님께서 받았을 때 시나리오에는 어른도감 가제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목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경원이랑 재민이랑 점이 말고도 경원이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집주인 아저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저 가방 찾으러 갈 때 네. 만나는 용식님도 그렇고 근데 되게 대부분 경원이한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른들이나 되게 현실에 차감을 주는 어른들이잖아요. 집주인 아저씨가 애한테 전세금을 올려달라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되게 진심으로 대해줬던 사람이 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경원이가 직접적으로 점이 아줌마가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 영화 내에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했던 얘기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점이한테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른도감이라는 제목이 정말 되게 좋았고 또 세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경원이한테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도감을 그렸던 사람이 어쩜 경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네,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인 배우가 그림을 또 굉장히 잘 그려요. 그래서 못하는 게 뭐죠? 네. 정말 부러운데 네. 저희 이렇게 촬영장에서도 저희 크리스마스 때 제인 배우가 스태프들 다 하나하나 캐릭터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그 제인 배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본인이. 본인이 창작한 캐릭터예요? 네. 본인이 만든 캐릭터를 뭔지 궁금하다. 다 그려가지고 네. 막 선물 포장해서 다 나눠주고 되게 항상 이제 그 어른도감 타이틀도 본인이 타이틀 폰트를 만들어서 연필로 막 그려가지고 저한테 주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캐릭터인가요? 그 캐릭터는? 크리스마스 그 겨울이어서 네.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다 다른 그림을 그리기에는 제 상상력이 부족해서 눈사람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모든 다른 걸 하고 있는 눈사람 캐릭터. 네, 궁금합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를 찍는 사람들의 어떤 도감도 함께 그려나간 그런 배우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머릿속에 이미 이 전체를 보는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이분이. 네, 또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에서 그 약국 그 선생님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돈의 액수와 아하.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거 들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참. 그리고 엄태구 배우가 그 식당을 차리려고 했었는데 식당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돈의
X를 준비할 때는 그 두께나 이런 걸 소품 TV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한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쵸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돈을 재민이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 나온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굉장한 모멸감 나는 이 와중에도 저 모욕을 받았는데 그 돈을 챙겨갖고 나오는 나는 정말 나는 나쁜 놈이다라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찰나에 이제 경원이로부터 당신은 돈 때문에 나한테 오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은 이제 사실 그 뒤에 행방이 묘연하죠. 네, 사실 편집된 3분 가량의 이제 그 전세금을 갚는데 썼다에 있는데 아 전세금을 갚는데 경원이의 전세금? 네. 아 올려달라고 했던 그 전세금? 네. 갚는 게 아니죠. 네, 전세금을 이제 해결하는 데 썼고 그냥 저의 설정은 이런 거였어요. 그 고구려 그 광개토 형님이 이제 그 어머님이 운영하는 그 오이도 고깃집 네. 거기서 이제 가구를 좀 받아서 이렇게 해결했을 거다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건 영화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돈은 저한테는 사실은 하나의 계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계속 돈을 쫓아가는 영화는 아니어서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이야기로 바뀌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돈의 행방이 마무리되는 그 지점들을 오히려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 일식집. 일식집 사실 일식집도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고 이제 구두로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식집은 이제 결국 못하고 잔금을 치를 수는 없었으니까. 네, 잔금을 치렀었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영화 보신 분이 왠지 용식이가 사기쳤을 것 같다고 가서 용식이랑 그 부동산 업자랑 사기쳤을 것 같다. 재미는 사기당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구나 했죠. 근데 어쨌든 재민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영화 안에서 다 좌절되는 거를 그리고 재민은 유독 많이 맞고 네 그러네요. 고구려라는 그룹명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지금 또 안시성이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다보신 어떤 이 지금 그런 건 아니셨던 거예요? 네, 그 구구려가 실제 그룹이에요. 아 진짜로. 네. 이 유리왕자와 광개토대왕과 다 이 팀. 다른 멤버들은 아니고 유리왕자는 저희 지인이세요. 그래서 그 지인- 주몽왕자의 아드님이시고 또 네. 고구려의 이제 두 번째 왕이 되시는. 네, 나중에 또 네. 자기를 증명해내고. 네. 근데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 유리왕자님이 네. 20대 초반에 그 고구려라는 그룹으로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A형 C형이라는 그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그래서 혈액형 A형 C형 아니요, 그 맞아요. C형 그런 네. 느낌이에요? C형. 아. 그래서 고구려 시절 옷을 입고 네. 막 춤을 추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실 수 있는데 노래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너무 빨리 뭔가 자기 꿈이 좌절됐을 때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추스리고 잘 살아가는가. 근데 그때 옆에서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잖아요. 잘 살 수 있게. 근데 그때 아마 재미는 방치됐을 것 같고 한번 이제 꿈을 그렇게 뭔가 접은 이후부터는 좀 삐뚤게 이렇게 나가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돌 설정을 하면서는 뭔가 이제 아이돌도 다양한 컨셉이 있잖아요. 좀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Y2K 뭐 이런 컨셉으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 H.O.T 영어 약자로 갈 것인지 하다가 좀 뭔가 재미는 또 그런 쪽은 좀 안 어울리고 약간 고구려
배우 같은 구부려스럽다. 근데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 안시성 감독님도. 그래서 캐스팅하신 게 그 어린 시절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비디오 같은 그 CD에 있었던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안무까지 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찍은 장면인가요? 네, 맞아요. 그 춤을 네. 저희 춤 선생님께 이제 배워서 했고,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 쓰신 가발이 그 가려진 시간 때 그 태식이가 썼던 그 가발이에요. 그래서 그 가려진 시간 분장- 강동원 씨가 쓰셨던 거. 아니 그 엄태구 배우 본인이 네, 쓰셨던. 근데 이제 그 네. 분장실장님이 그거를 다행히 잘 이렇게 보관하고 계셔서 빌려서 또 이제 염색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분장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계속 춤을 하시다 보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이 색깔이 다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하얀 티가 연두색 티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실 굉장히 이렇게 춤을 잘 추시는 타입은 아니셔서 근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뭘 하나 하면 네. 좀 약간 미안할 정도로 네. 열심히 하셔서 그때 정말 열심히 하셨죠. 뭔가 더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었었나요? 뭔가 재민이의 가려진 시간 같은 느낌이긴 했네요.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세요? 네, 그럼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재민이에 관한 건데 네. 재민이가 점이를 정말로 사랑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와인 들고 찾아가는 씬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진짜로 와인을 드시는 건지 얼굴이 빨개지셨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점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찍지 않았던 게, 아마 재민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사실 자기 입으로는 자기는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목적이 있는 만남들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경원이의 어떤 진심 어린 말과 거기에서의 자기의 감정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점이에게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꼈을 텐데, 이제 연기하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분한테 좀 맡기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외에 혹시 태구 씨한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연기했는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때 연기하실 때 척하고 싶지는 않다고, 점이에게 뭐 이 사람이 좀 어쨌든 진실한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하고 척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점이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와인은 실제로 드셨어요. 술 거의 못 하시지 않으세요? 거의 못 하셔서 네. 그 춤과 노래 하실 때만큼이나 사실 엄태구 배우의 첫 키스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날 사실 제가 배우분들을 이렇게 보호를 잘 못 해드렸어요. 그날 손님들이 그날따라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촬영 현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좀 배우분들이 더 힘들어 하셨는데 그날 그래서 술을 좀 드시고 찍었죠. 엄태구 씨에게 굉장히 많은 배움을 안겨준 그런 작품이었네요. 네, 그쵸.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편집본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소극장에 이제 오셔서 한번 영화를 혼자 보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어떠세요? 했더니 제가 너무 재밌네요. 저희도 뭐 가장 재미있는 엄태구 씨의 모습을 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본인도 연기를 했지만 사실 배우들은 일단 할 땐 최선을 다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봐야 이제 자기가 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또 엄태구 같은 경우는 매 테이크마다 좀 다른 에너지로 연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 되게 즉흥적인 에너지를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저한테 계속 이 부분은 어떤 테이크 썼냐. 테이크를 다 외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시고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테이크를 다 쓰셨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네, 되게 본인이 이제 안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재밌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완성된 영화 보시고 나서 이재윤 배우님은 어땠어요? 저도 되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없어졌다가 막 생겼다가 막 이러네 이런 것도 봤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엄청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좀 먹먹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게 되게 많았고 또 사실 제 그 우는 장면 아주 초반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우는 장면이 좀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그거 찍을 때 되게 감독님이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이 감정이 잘 잡힐 때까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 주시고 잘 찍었다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 되게 많이 잘 찍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했던 기억은 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과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독님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보셨어요? 한번 여쭙긴 했어요. 여쭙긴 했나요? 그때 너무 잘 울어줬는데 울고 이제 차무린 먹고 이런 장면을 멀리서도 찍고 사실 되게 가까이에서도 이제 잘 보이게 찍었는데 그냥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게 좀 너무 가까이서 오히려 이 아이의 슬픔을 보여주는 게 전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냥 멀리서 그냥 이 아이가 홀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은 좀 과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뺐는데 좀 배우분들께 죄송하네요. 전 좋았습니다. 네.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차무린도 써서 먹고 나중에 또 삼촌도 외로움을 먹고 굉장히 서로가 어느 순간 뭐 정말 핏줄인지 아닌지 우리 모두도 확인할 수 없지만 굉장히 닮아가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정말 핏줄일지도 모르는 엄마의 집 앞에서도 그것보다 더 차 타고 저기 떠났고 어딘가 멈춰있을 삼촌이 더 신경 쓰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두 사람이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진짜 시간이 금방 가네요. 또 질문이 혹시 오늘 꼭 해야 한다 뭐 이런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빨리. 네, 그러면 제가 또 이 영화 뭐 제목부터가 그렇지만 어른이라는 말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이재인 배우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어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같은 걸 또 많이 하게끔 됐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재인이라는 지금의 아직 10대 소녀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요? 사실 GV를 다니면서 어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십니까? 할 때마다 되게 헷갈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마이크를 되게 늦게 듣는데 어른이라는 게 사실 어린이랑 그렇게 큰 차이 없이 그냥 몇 년 더 산 거고 이런 느낌이 몇 년 더 산 거겠죠? 네. 이게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20살 돼봐야 알겠지만 그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느끼기도 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연기에 대해서 진실이 되고 계속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지금도 진지합니다. 되게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어릴 때가 있으니까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네. 어렸을 때는 조금 재미라는 게 조금 더 컸었고 이런 게 새롭구나라는 것까지만 느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이걸 할 때가 제일 즐겁구나라는 그런 진심이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어른이 됐을 때는 또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럼 저희는 정말 더 궁금하고 정말 좋은 어른, 우리가 뭐 좋은 어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어른이 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작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좋은 기억이지 않을까,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감독님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어른이세요? 네, 되고 싶은데요. 또 두렵기도 하고요. 한 번 어른이 되면 다시 아이로 못 돌아가는 것가 막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세상을 좀 천진난만하게 아이처럼 바라보는 그런 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또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또 매번 이제 GV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배우로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금 아마 여기 나온 엄태구 배우보다 더 바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좀 마지막으로 관객들 만나는 자리니까 이제 어떤 영화들에서 어떻게 또 제인 배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고편? 어른도감이랑은 완전 다른 이미지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른도감이 되게 제가 찍었던 영화 중에 가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밝은 경원이는 밝은 편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찍었던 게 좀 어두컴컴한 영화였고 그래서 찍을 때 되게 즐거웠던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찍는 영화는 또 다른 이미지, 되게 새로운 이미지로 돌아올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단편부터 시작해서 김민석 감독님의 작품 계속 궁금함을 가지면서 이렇게 기다려 왔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장편을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제목을 또 준비하고 계신 게 한 몇만 개 계시겠죠?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저희가 또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이제 1년의 이런 이제 개봉과 또 관객과의 이런 만남들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너무 뭔가 즐거웠고 이런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하면서도 또 시원하기도 하고 이상한 감정들이 요즘에 막 생기는데 그래서 계속 고민이 들더라고요.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를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내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좀 계속 드는 생각은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한 영화를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여성의 서사를 계속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어떤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관계가 변화하는 이야기를 다음 작품에서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이제 이렇게 떠나보내 되게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또 오늘 이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